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23% 올라서 26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1% 이상 코스피 올랐습니다.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쌍으로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이 4,700억 사면서 제법 매수를 했습니다. 최근 들어가지고는 꽤 크게 그래도 매수를 한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 국내 시장에 이렇게 계속 좀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시장 다우는 0.6% 빠졌고요. 나스닥은 1.6% 상승을 했습니다. 다우랑 나스닥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. 다우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 뭐 유나이티드 헬스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. 어제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무려 18%나 빠졌거든요. 네, 유나이티드 헬스가 계속해서 좀 약했는데 어제 또 CEO가 사퇴를 하면서 아주 뭐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. 올 들어서만도 거의 40%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우량주였거든요. 다우에서도 비중이 상당했었고, 네,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보니까 참, 네, 미국 주식도 그렇게 모든 게 다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다우지수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 나스닥이 1.6%나 올랐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나스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. 특히 어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했어요. 엔비디아가 5%가 넘게 올랐고요. 그리고 브로드컴도 거의 5% 가까이, 마이크론도 5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% 넘게 오르면서 거의 130달러 가까이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가 150달러대 정도니까요. 네, 뭐 한 15% 정도만 더 오르면 다시 사상 최고가 갈 수가 있는데, 네, 뭐 사상 최고가 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참 많이 빠졌었는데 이렇게 또 반등도 시원하게 잘 합니다. 네, 어제 엔비디아 이렇게 반등을 한 이유는 사우디발 좀 호재가 있었어요. 사우디가 미국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게 있었고요. 뭐 거의 뭐 85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역시 뭐 규모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그 중에서도 일단은 AI 칩, 네, 엔비디아의 AI 칩을 뭐 18,000개 이렇게 공급을 한다.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고요.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야당에서 차기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AI 칩 확보 그런 전략이 있어요. 보면 뭐 5만 개, 현재 우리나라가 한 만 몇천 개 정도 갖고 있는데 5만 개까지 확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제 뭐 반도체 섹터도 좋았지만 또 소프트웨어 섹터 쪽에서도 보시면 팔란티어라던가 네, 오라클 뭐 이런 종목도 좋았습니다. 팔란티어도 8% 오르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. 네, 결국에 미국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상 최고치 다시 돌파할 기업이 어딘가 했을 때 팔란티어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팔란티어가 네, 예상대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. 저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팔란티어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. 거의 한 10%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역시 뭐 금방 다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테슬라도 5% 오르면서 어제 상당히 좋았고요. 테슬라도 33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는 뭐 이렇게 좀 빅테크들, 나스닥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. 다른 섹터들은 좀 많이 약했어요. 뭐 헬스케어 쪽이 확실히 계속 안 좋습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뿐만 아니라 어제 보시면 뭐 존슨앤존스도 3.7%가 빠졌고요. 머크 같은 경우도 거의 5% 이렇게 빠지면서 네, 헬스케어 섹터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고요.
네, 그리고 그 필수 소비재 쪽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또 AI 관련 기업들이 강할 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나마 뭐 다른 섹터 중에서는 조금 올라갔던 게 은행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. 뭐 JP 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래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어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나왔죠.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. 컨센서스가 2.4%였는데 2.3%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계속해서 CPI는 좀 잘 나오고 있어요. 컨센서스 대비해서 살짝 낮은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상적인 지금 CPI가 나오고 있고요. 네,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거의 2% 목표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. 이제 2.3이니까요.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의 CPI고요. 원래 뭐 2%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예전에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을 봐도 조금 높았을 때는 거의 2%뭐 중후반까지 갔다가 낮아지면 한 1%대 중반 이렇게 떨어지면서 2%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면 이제 물가는 정상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이제 물가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.5%라서 여전히 높아요. 상당히 높은 지금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좀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네, S&P 기준으로 뭐 6,150까지 가려면 대략 한 270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됩니다. 네, 거의 5% 정도는 더 올라야지 미국도 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5%가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거든요. 계속 이렇게 좀 상승세 잘 이어가면 미국 증시도 다시 뭐 사상 최고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, 어제 이제 좀 쉬어가다 보니까 좀 어제는 좀 실망스러웠죠.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제법 올랐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 시장보다도 괜찮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니케이도 오늘 거의 보합 수준이어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우리 시장 주요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일단 0.8% 올랐고요. 하이닉스가 거의 4% 가까이 올랐습니다. 하이닉스가 확실히 나스닥을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네,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좋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가 3만 원대를 넘어간 거는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때 한번 3만 원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2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대로 이렇게 오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원자력이라던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AI랑 좀 같이 가거든요. 네, AI가 워낙 전기를 또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지금 꾸준하게 좀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. 네,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방산조선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% 상승을 했고요. 한국조선해양도 1.7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KB금융 0.8% 오르면서 뭐 적어도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네, 뭐 그래서 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수가 1% 이상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골고루 다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시장 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지고 일단 꺾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계속해서 쭉 올라가서 최근 고점이었던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. 2600대 중반. 네, 일단은 요 수준을 왔는데 우선은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이 오면 가격적인 부담은 확실히 있습니다.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고점대가 되면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
그 외부적인 요인이 사실 좀 강하긴 하거든요. 미국 시장이 저렇게 관세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흔들렸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외부 이런 글로벌 시황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, 네, 미국 시장도 그렇고 사실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좀 좋거든요. 네,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체고가 경신하고 있어가지고 또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상황이 뭐 몇 달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요번에 뭐 요 2,700대 이걸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별일이 없이 좀 오래 이렇게 좀 괜찮은 장이 지속이 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야금야금 올라요. 네,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가지고 네, 큰 뉴스가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어쨌든 이번에 뭐 관세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뭐 또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뭐 나쁜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미국 CPI도 잘 떨어지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서 좀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